그럼에도 통일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 발표는 그 측면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의 조직과 인력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까를 맞추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통일이든 북한 인권 개선이든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만은 그 목표를 개선하는 실제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과 조직입니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도 사람과 조직이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은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 개선이라고 하는 면은 이제껏 몇십 년 동안의 장기적인 측면을 분석해보면요, 여당이나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능력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야당의 정책 협조의 수준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의 수준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것을 추진 목표로 삼았는데 역대 어떤 정부든 그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높았느냐가 실제 북한 인권 개선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야당이 얼마만큼 북한 인권 개선 정책에 협조했느냐가 실제 북한 인권 개선의 효과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정부 부처가 있고 정책 의제가 있지만 다른 의제와 달리 북한 인권 정책은 야당의 협조,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없이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은 우리 여당이 할 수 있고 추진 능력은 정부가 보여줄 수 있지만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고, 이제까지의 연구자들의 분석 결과는 북한 당국은 지금의 야당에 그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가, 어디까지를 직접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 호응을 했지, 정부 여당 또 지금의 여당의 요구를 받아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는 더 높은 목표도 제시하고 더 많은 조직과 인력도 갖추어서 폼나게 한번 내세워 볼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정권교체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냥 실오라기처럼 흩어지는 모래성이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폼나게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자신을 집권하게 만들어준 유권자를 위해서 그렇게 호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생을 바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고맹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2, 3분은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고 10여 분은 자료집 내용을 설명드릴 것인데요. 사실 통일은 우리 모두 알듯이 진보 보수 모두에게 소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을 썼습니다. 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통일을 담당하는, 통일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통일부는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부터는 진보만의 통일부가 아닌가, 그런 의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보수적 입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또 역으로 이번에 통일부 조직 개편안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번에 통일부는 보수만의 통일부인 것 같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통일이 진보의 통일이고 보수의 통일이었습니까? 남과 북도 함께 만나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 모든 분들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근데 언젠가부터가 아닙니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는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 좀 허옇지만
20대부터 이 업무에만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앞서 문재인 정부부터 너무 통일부가 극단을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려면 충무부처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죠. 정권이 바뀌면 각각 공무원들 직무상 더 열심히 충실했거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더 앞섰거나 칼날처럼 사라지고 그 다음 정권에 숨죽이고 이번 정권 3년 버텨볼까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통일까지도 또 그 안에 있는 북한 인권까지도 정당의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당국은 정부 여당의 정책 의지가 아닌 야당이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내는가에 따라서만 반응해 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입법화된 법률에 명시된 것도 아직껏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 김영호 장관님 최고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북한 인권 정책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고 야당과 거기에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을 더욱더 설득하고 함께 나아가고 그분들의 눈높이를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야만 한 발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공무원들 좀 더 조직 만들어주고 국내 민간단체 좀 더 자금 제공해 주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만족하자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은 아쉽지만 정권 교체되면 그대로 완전히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4개 남북 교류, 협력, 평화 이렇게 붙은 4개 실국 단위 조직을 통폐합해서 국단위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가 나 있죠. 물론 81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일부라는 밥그릇 속에 있는 그 속에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설사약도 있고 변비약도 있고 같이 열어놨어요. 그게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그걸 사이즈만 좀 조정해서 그대로 열어놨습니다. 단 하나도 통일부 바깥으로 꺼내거나 통일부가 해야 할 걸 더 넣거나 단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일부 내의 범인이고 통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검토고 통일부 외의 선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바깥에 있는 분들이 고민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통일부 내에 손을 댄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발표된 상태로 간다면 조직과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은 현재 정권 내에서는 유지되겠지만 그 뒤에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제 경험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적어도 통일부의 조직 개편 업무 역량은 통일부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범정부 조직 차원에서 제로 상태에서 펼쳐놓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통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한 통일부가 된다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떤 정권에서도 그것은 점점 통일을 국민들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지 진정한 통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민주당 지금 여당이 함께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 발짝 같이 가는 것이지 우리끼리 통일은 뭐라고 불러봐야 상대는 북한 원팀입니다. 우리는 투팀입니다. 이거 그쪽이 선택할 수 있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여야가 함께 가야 할 부분만큼은 함께 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통일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언론에 나왔던 걸 정리해 놨습니다. 저는 제가 제시한 의견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하나는 지금 통일부에서 맡고 있는 북한 인권 업무, 그리고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업무, 앞에 통일부 장관님이 장관 직속으로 하겠다고 하신 이 북한 인권 관련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업무는 통일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대통령실과 통일부 장관실이 정권교체에 가장 취약합니다. 국무총리실, 기재부, 산자부, 교통부, 보건복지부 이런 부처 정권교체됐다고 해서 조직 개편한다는 얘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일부 있지만 거의 조직 개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죠. 무슨 위원회 그렇지 않습니까? 모조리 바뀌죠. 통일부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직접 국정 철학을 가장 직접적으로 소화하는 곳이니까. 이런 곳은 적어도 정권교체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되어야 할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인권 문제는 그런 부처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총리실은 그런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의지도 있고 충분히 그것도 긍정적이고 박수를 쳐드리지만 제 같은 사람의 생각은 그런 문제만큼은 총리실로 보내고 특히 국군포로는 국방부 담당이고 이산가족은 통일부 담당이고 해외 탈북자는 외교부 담당이고 또 국정원 담당이고 주무부처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들의 협력을 받아서 컨트롤 타워는 총리실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정권교체도 별 영향 안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는 통일부가 그대로 안고 간다면 3년 반짝 하겠지만 정권교체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루어지면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 업무를 지금 통일부 97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이고 시민이고 국민이고 동민입니다. 유권자고. 이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담당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정부죠. 북한 이탈 주민은 10살이 와서 80살이 돼도 70년 동안 통일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전화 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놀고 있는 할아버지 통일부에서 전화 와서 못 물어요. 옆에 할아버지가 물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70년 전에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통일부에서 계속 전화 온다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전화하고 구청에서 전화 오면 괜찮잖아요. 근데 왜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북한에서 왔다고 통일부가 맡으면 베트남에서 시집온 사람은 외교부에서 맡아야 돼요. 저는 특별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한 건 맞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조해서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대선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통일부 관료들이 막았을 뿐이죠. 이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공론화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지금 탈북자가 3,000명 가까이 오다가 100명, 200명도 안 오는 시점에도 5,000명 수용 능력을 갖고 몇백 명의 통일부 직원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통폐합도 하고 조직 개편해야죠. 이번에도 논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업무는 행정부로 넘기는 게 맞다. 그리고 마지막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럼 통일부는 뭐 안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제가 거기까지 담당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통일부가 북한 지역을 담당하는 사실 북한의 평양부터 해서 직할시, 광역시가 있고 9개 도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되면 비상급변 사태 같은 게 발생하면 선발대 행정요원으로 북한 지역에 가서 행정을 담당할 선발대 요원들인 역할이 있죠.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 평양 담당이 있습니까? 통일부에 청진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통일부에 함경북도 담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안남도 용천에 큰 폭발 사고가 났는데 용천이 뭐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국정원 담당자한테 물어야지. 통일부는 그거 정보
정세분석국의 정치, 군사, 사회, 문화를 포괄적으로 주제별로 다루는 파트는 있지만 각 지역을 담당하는 파트는 없습니다. 저는 정보분석 기능도 강화한다는 일본 통일부 방침에 동의하고 찬성하지만 통일부의 지역을 담당하는 제1 북한 지역 1국은 평양시와 청진, 개성, 남포, 야지, 선봉 같은 특별 직할시를 담당하고 지역 2국은 9개 도를 담당해서 시군별로 담당자를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군 담당자가 그 지역의 행정, 학교, 보건 모든 각 영역별 정보를 최신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한 사람이 계속 전담을 해서 통일되면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필요한 정보 국정원하고 협력해서 제공하고 정보분석국의 주제별 담당자와 지역국의 지역 담당자가 연계해서 그 지역을 상시적으로 언제든 대비하고 사태가 나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면 적어도 이 지역국은 정권 교체에 아무런 영향 없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게 통일부의 본연의 임무다. 그러면 몇백 명의 전문가가 생겨나고 북한 이탈 주민도 자기 동네에서 온 사람 거기 정보 제공하고 북한 이탈 주민 석박사들 거기 좀 참여하면 안 됩니까? 이북 5도위원회 실향민 1세대를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지금 1세대가 몇 명이 있습니까? 2, 3세대들 참여하라고 하지만 누가 참여합니까? 그거 명분적으로 있는 거 이것도 통일부 지역국의 통파협에서 실향민 1세대 북한 이탈 주민 지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연계해서 상시적으로 통일 대비해라. 사태 나면 즉각 투입해라. 저는 이런 역할을 통일부에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